네, 유한투증권 이경민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상황 어떻습니까? 예, 만기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02포인트, 0.21% 상승한 2391.96포인트에 마감하였으며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96포인트, 0.23% 상승한 871.62포인트에 마감하였습니다. 해외 이슈로는 역시나 트럼프가 있었습니다. 합의한 중단 지시를 내린 후 어제는 국민에게 1,200달러의 그 현금 지급과 항공사에 250억 달러, 중소기업 급여에 1,350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자신만의 부양책을 좀 독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양책의 주도권이 야당으로 흘러가는 것이 못마땅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통계적으로도 선거 90일 앞둔 시점에서 증시가 상승할 경우 현직의 승리 확률이 85.7%라고 하며 반대의 경우는 거의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경제 성장과 증시 상승에 있어서 꾸준히 강조한 바 그제의 발언으로 증시에 충격이 있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펠로시와 문우신 장관도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니 부양책 중단은 단순한 해프닝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해외 시장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빅테크의 종목들보다는 부양책에 언급된 항공주, 여행주, 에너지와 일부 바이오 쪽의 강세가 좀 돋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런 해외 증시의 영향과 그 삼성전자 호실적에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다만 지수가 2,400포인트, 삼성전자 6만 원의 주가 위치에 대한 그 부담감과 만기일에 따른 수급 영향을 받아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로 확진자 수가 감소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움직임과 여당 원내대표의 양도세 기준 재검토 발언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와 화학, 철강업 쪽에 순매수를 보였으며 기관은 화학 중심으로 철강금속하고 운수창고 등을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그린 뉴딜을 포함해서 화학과 철강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특히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우선은 미래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미래차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자동차과를 곧 신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10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미래자동차과는 개방형 직위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율주행차, 수소차, 전기차 육성 등을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토위에서는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 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를 2년 연장하는 유료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대차는 스위스의 수소 전기 트럭 현지 전달식을 통해 고객사한테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소식에 영화테크나 삼보모터스, 비나텍 등의 수소차, 슈맥스, KEC 등의 전기차, 텔레칩스나 라닉스 등의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로 빨간약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제 고려대 의과대학 바이러스 연구소 박만성 교수팀은 대학 미생물 학회지를 통해 시험관 세포 실험과 실험 결과 포비돈 요오드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외부에 노출된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이지 체내에 침투한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는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보다는 외부에 노출된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라는 점에 더 주목을 하시고 그렇다면 현재 사용되는 손소독제나 손세정제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시세가 크게 나오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에 현대약품, 광동제약, 동성제약 등은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상승폭을 대다수 반납하며 마쳤습니다. 네, 휴일 동안 챙겨봐야 할 이슈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12조 3천억이라는 깜짝 놀랄만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컨센이 10조 2천억 이었고요. 최대치가 11조 2천억이었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실적, 한 20%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다만 지수에 대한 부담, 2,400이라고 하는 부담과 6만 원이라고 하는 그 마디 가격이 여기에 만기일의 특성까지 겹쳐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우리 시장에 대한 든든한 방어선을 좀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시장 쉽게 꺾이지 어려운 구조로 보여지며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도 1157원 이하로 움직이면서 환율적인 부분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감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딱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업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린 뉴딜 관련돼서 국내외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많이 높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라도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내일은 휴일이죠. 휴일에 접어드는데 한 줄 살펴보면 월요일은 자동차 쪽, 화요일은 인터넷, 수요일, 어제는 화학과 삼성전자, 오늘은 화학과 그린 뉴딜. 빠지기보다는 이렇게 업종별로, 섹터별로 빠르게 순환매 도는 모습이 시장의 하방은 어느 정도 좀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일 동안 부양책 관련된 이슈, 코로나19 관련된 확진자 추이, 그다음에 백신 등 이슈는 있겠지만 현실 시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실적이 좀 제일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8월과 9월 2400선을 저항으로 인식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따라서 다음 주는 24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은데 돌파 후에 다시 한번 2400포인트를 재차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정 부분 현금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유한타증권 이경민 과장 연결해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